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은 다소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강세 장세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1일이었죠. 삼성전자 거래량이 9천만 주 거래 상투가 나왔는데 제가 예전부터 많이 강조해드렸습니다. 7천만 주 이상이 발생되면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는데 9천만 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대단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의 정답은 존재할 수가 없죠. 특히 경제학자라든가 애널리스트적인 그런 어떤 이성적 관점보다는 지금 시장은 승부사적인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카카오 목표가 전망,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스테디 드래곤이 지금 10만원 초반에서 눌림목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어떤 매력적인 그런 어떤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화면은 카카오 슈퍼사이클이라고, 제가 이거는 작년 12월 24일자 방송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를 이제 많이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로 또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시라면 오늘 방송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12월 23일자 방송을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또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거래소 코스닥 포함하면 2,000개가 훨씬 넘는데요. 그 중에서 단 한 종목을 꼽으라면 단연코 카카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도 좋고 현대차, 삼성 SDI, 기타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들 종목은 이제 공통적으로 특히 이제 최근에 미중 간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환율도 굉장히 많이 이제 원화 가치가 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제 내외적인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카카오는 굉장히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회사가 지금 98개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급증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여타 어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서 가장 자유로운 게 카카오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파동 자체도 지금 카카오가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에 어떤 대외적인 리스크로 만약에 급락이 온다면 가장 먼저 사야 될 그런 종목이 카카오이기 때문에 하여튼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회원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정보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카카오를 1순위가 아니라 0순위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하여튼 나름대로 어떤 결정적인 논리 세 가지로 또 한번 제가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역학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가가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오르기가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오르는 환경 속에서는 사실 수혜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위에 종목이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차트가 아래가 이제 카카오가 되는데, 카카오가 사실 지금 이제 차트 자체가 좀 짧지만은요, 일봉상 보게 되면 카카오가 크게 오를 때는 작년 8월 말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저점 이후에 3월 19일에 대체적으로 이제 저점을,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도 같이 이제 저점을 확인했는데, 3월 19일 이후서부터 가장 많이 오른 게 사실 카카오인데, 그 3월 19일서부터 8월 말까지는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빠지지는 않았죠. 전반적으로 오르지만 상당히 이제 더디게 올랐어. 여타 종목에 더디게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이 약했기 때문에 카카오가 크게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았고요. 자, 그리고 공교롭게 작년 9월 초서부터 삼성전자의 상승 파동이 출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카카오가 40만 고점을 받고 조정이 어떤 출발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카카오와의 역학관계는 굉장히 분명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프닝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월 11일입니다. 월요일 되겠는데, 월요일날 삼성전자 이제 보통주 기준으로 장중 최고점이 96,000원대까지 갔어요. 9천만 주가 터졌는데, 제가 삼성전자 과열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특히 1일 거래량 기준으로 7천만 주가 넘게 되면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도 1월 11일날 회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부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 이후에 이제 재매수를 준비 중인데, 여하튼간에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9천만 주 정도 터지면은 최소한 한 10%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정의 폭이 굉장히 짧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내공을 우리가 삼성전자 거래 상투 이후 시점서부터 삼성전자 거래 상투로부터 시장의 어떤 내공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 좀 이제 우리가 투박하고 좀 거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제학자들, 저도 유튜브를 많이 참고하거든요. 경제학자, 전통 경제학자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이런 관점에서 사실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사실 좀 과열을 얘기 많이 하고 경계를 많이 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뭐 존경까지 아니라도 존중하는 그런 예전에 그 센터장 출신이셨는데 이분은 조정이 좀 많이 들을 것 같다고 그러죠. 근데 그 제 논리는 뭐냐면 지금 사실 그 버블은 맞아요. 버블은 맞죠. 과열은 맞는데 이 버블이라는 게 유동성 장세 버블이 유동성 자세를 그 세분화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제 유동성 자세 절정기가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절정기가 가장 화려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1월 내, 1월 말 내, 혹은 늦어도 2월 중에는 상당히 어떤 그 좀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어떤 그 상투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회원분들도 혹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시그널들은 제가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혹은 저희 회원분들한테 그 정보를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징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분석이라든가 혹은 에드워드 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미국에 에드워드 맥의 패턴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또 뭐 에드워드 맥이 하면 또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데 우리가 패턴 분석, 이중천정, 삼중천정 이런 논리들이 있거든요. 또 일본의 다케다라든가 많은 어떤 저희가 상투 징후의 어떤 시그널들에 관심이 많았던 명인들을 이론을 적용해서 충분히 우리가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제공할 테니까 계속해서 격려와 함께 관심 있게 방송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그래 첫 번째 논리는 삼성전자의 역학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카카오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런 장세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유동성 장세 마지막, 진짜 마지막 파이널에선 전 종목이 다 올라갑니다. 우리가 거꾸로 이제 투매가 나올 때 어떤 위기가 발생돼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투매가 나오게 되면 전 종목이 다 빠지게 되면 거의 바닥에 근접한 거거든요. 상투에서도 마찬가지죠. 전 종목이 다 오르면 올라서도 안 될 종목마저도 오르게 되면 거의 그 상투 징후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잉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매도의 극점이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1월 11일 이후서부터 1월 11일 삼성전자 거래 상투가 6천만 주가 터졌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는 일단 그 9월 초서부터 상승 시작해서 일봉상 본다면 시세가 좀 노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10보 전지를 위한 2, 3보쯤의 후퇴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삼성전자는 좀 휴식기가 필요한 거예요. 조정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카카오 같은 거 요번에 이제 그 12월 초에 역사의 고점을 갓 돌파했기 때문에 시세 자체가 굉장히 젊죠. 오늘도 저희가 카카오에 대해서는 회원분들한테 장중 별도 메시지로 뭐 특정 가격대에서 강하게 이제 매수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그림은 이제 예전에도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카카오와 네이버의 어떤 상관관계가 되겠는데 위에 차트가 이제 네이버고 아래가 이제 카카오입니다. 이게 연봉입니다, 연봉. 어떤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들 뭐 다 동의하다시피 다 소멸되지 않습니까? 기업도 사실 인간들이 만든 유기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천하의 기업이라도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기업이 탄생되면 생로병사 과정이 있겠죠.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뭐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 최고의 절정기가 언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뭐 세속적이라마 지금 장세 같은 경우 우리가 저 역시도 투자 경력이 30년이 넘는데 저 역시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떤 강세장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이라마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간에 하여튼 그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최고의 절정기가 언제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05년도서부터 제 논리에 제 근거에 의하면 2005년도, 6년도, 7년도 3년간의 최고의 절정기라고 보는 거죠. 당시 9,000원에서 94,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3년 만에 1000%가 올라왔죠. 카카오는 이제 지금 이제 네이버의 어떤 생로병사 과정 사이클을 감안한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2005년도하고 유사한 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절정기에 이제 그 진입한 초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트를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 한도 끝도 없을 텐데 로그 차트로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이제 산수 차트거든요. 로그 차트는 이제 그 상승률을 감안한 차트인데 대신증권이가 뭐 그런데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지금 카카오의 2021년은 2020년이라고 해야 돼. 2020년은 네이버의 2005년과 동일하다. 그런 논리를 제가 다시 한번 특히 오늘 방송을 처음 청취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고 제 어떤 그 기법이라든가 제 투자 논리의 굉장히 중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사이클 분석을 많이 중요시하거든요. 자, 그래서 위에가 이제 그 보시는 것은 이제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위에가 이제 카카오고 아래가 이제 네이버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제 어떤 분이 아침에 네이버를 좀 샀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좀 혼났어요. 혼난 거는 이제 좀 이제 과장이고 제가 논리를 통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도 좋은 회사고 카카오도 좋은 회사인데 만약에 두 종목을 같이 사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상관계수가 밀접한 종목을 같이 사는 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현대차를 갖고 있는데 굳이 기아차를 살 필요가 없죠. 내가 신한은행을 갖고 있는데 하나은행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굳이 밀접한 종목을 이제 우리가 같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카카오를 갖고 있는데 네이버를 다시 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 기준인데 효과적인 어떤 수익을 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잘 보는 거하고 잘 맞추는 거하고 돈을 버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주식을 제가 이제 회원 가입하면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해드리는데요.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제가 그리고 시스템을 이제 많이 강조해드리거든요. 명심하시기 바라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 뭐 5천만 원 갖고 투자를 한다면 5천만 원 갖고 뭐 조그만 분식집 정도 할 수 있는데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품목을 5개 이하로 줄여야 돼요. 5개가 넘어가면 사실 이거는 방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상관없는데 나중에 조정받을 때, 특히 이게 돌발적인 악재가 출현할 때는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 종목이 10개 이상 갖고 있으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이제 종목이 뭐 많이 있더라도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갑자기 생각난 게 티로 프라이스라고 성장주의 달인인데 그분은 한 30종목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핵심 노하우가 있겠죠. 자, 여하튼간에 지금 카카오는 역사적으로 좀 돌파한 상태고 네이버는 돌파 안 한 상태예요. 그럼 대중적인 생각, 초보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비싸니까 네이버를 사고 싶을 거예요. 그 다음에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덜 올랐기 때문에 싸고 덜 올랐기 때문에 네이버를 사고 싶은데 이게 대중들이 집단 사고가 동일하게 똑같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급 자체가 꼬여버린 거죠. 어설픈 대중들의 집단서 같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면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비싸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중들이 쉽게 범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승자의 법칙은 대중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서 탄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결정적인 논리는 네이버와 비교 분석을 통해서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비해서 신고가를 먼저 돌파했죠. 신고가 돌파 프리미엄을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시는 화면은 미래에셋대우증권 1월 14일자 보고서입니다. 뭐 내용이 뭐 우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뭐 크게 뭐 큰 변동은 없고, 일단 목표 가격은 좀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상승을 좀 한 것 같은데 목표 가격을 57만 원 제시하는데 목표 가격이 57만 원이면 지금 40만 원대에서는 뭐 사기가 애매하죠. 사서는 안 되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40만 원대 산다면 기본적으로 8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2021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기존 대비해서 8.3% 상향이 됐다는 얘기죠. 자, 지금 4분기 매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보다 42% 증가, 매출이 40% 증가한 거 대단하죠, 여러분들. 1조 2천억.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하니까 이거는 뭐 폭등이란 표현이 사실 그 바람직하지 않은데 달리 다른 표현을 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1390억 정도 예상이 되고, 비즈보드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톡보드를 의미하는 거죠. 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즈보드가 사실 매출의 중심이기도 하는데, 올해에서부터 비즈보드 매출이 또 급성장이 이제 기대가 된다 그러죠. 2019년도 710억에서 2020년도 2370억, 올해 예상이 5150억이니까, 여러분들 이러면 막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 종목 통틀어서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거 말고요. 뭐 2조 3조 미만은 말고 뭐 최소한 1조 미만 거는 빼고 그 이상 한 종목만 고르라면 당연히 카카오가 가장 우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기타 이제 뭐 올해 그 상반기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뱅크, 제가 작년에는 카카오뱅크가 가장 먼저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건 뭐 저도 뭐 알 길이 없고요. 여하튼간에 어떤 그 자회사들 상장이 이슈가 된다는 거죠. 주가는 이제 사실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앙드레 코슬라니 같은 경우는
시세라는 것은 심리와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심리가 이제 80% 차지하고 수급이 20% 차지한다는데, 심리를 움직이는 것은 이슈입니다, 이슈.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되고 이슈화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슈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모이는 거죠. 그런 부분도 카카오에는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기존의 목표 가격을 46만원에서 57만원 상회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리스크를 본인들도 줄이고 싶은 거죠. 57만원 아니라 그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200만원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길게 보면은. 뭐 10년 정도. 그거는 지금 그 네이버 주가를 아까 우리가 앞서 연봉을 봤죠. 네이버는 카카오의 미래다. 뭐 그런 비슷한 영화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카카오를 우리가 200만 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폭발적인 실적 증가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 730억에서 2019년도에 2070억. 작년에 2020년 예상 영업이 4,300억 더블이 나왔죠. 그리고 2021년도 올해 예상 영업이 9,400억.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와 뭐 8천억 이상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020년에 비해서 한 100% 정도 증가라고 그러는데,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제일 많이 오를 때는 이제 계속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흑자 기조가 수년간 이어졌을 때 주가가 말 그대로 이제 슈퍼 사이클 1000%까지도 가는 건데, 카카오는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논리죠. 그렇죠. 하여튼 그 가장 무리가 없고, 뭐 하여튼 그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아요, 사실. 이런 건 좀 이런 거 디스카운트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중에 하나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 17% 정도. 최소한 하여튼 그 20%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해드린 부분이 있죠. 퍼를 보게 되면 2019년도는 적자니까 없고, 2020년 예상 퍼가 67배, 2021년도 55배, 그리고 2022년이 41배가 되는데, 이게 결국은 20%대, 10%대까지 나와야 돼요. 그 네이버를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면은, 예전에 2015년도에 퍼가 200배였어요. 200배에서 2007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10배대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퍼가 이제 고퍼에서 저퍼로 전환될 때 성장률은 가장 많이 오르더는 것이죠. 자, 카카오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제가 이제 화살표를 지금 표를 해놨는데, 2019년도 4월입니다. 이때가 11만원대예요. 11만원대인데, 이때 저희가 그 주력주에 편입해서, 주력주라는 건 주력주 중에 주력주죠. 저희도 뭐 대체적으로 한 10종목 정도 저희가 주력주가 있는데요. 섹터별로. 근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가장 저희가 역량을 많이 집중한 게 카카오입니다. 그러니까 11만원대에서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현대투자고에 조금 전에 자화자찬이 될 수 있겠는데, 여기에 현대투자의 어떤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구장창 끌고 간 건 아니고요. 중간에 고점에서는 팔고 저점에 대사고 뭐 그런 경우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9천만 주 터졌을 때도 저희는 특정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겠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게 고점에 매도했어요. 그리고 매도한 부분을 저점에 지금 재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량이 증가해요. 수량이. 예를 들어서 팔고 10% 아래에서 사게 되면, 수량을 내가 만약에 1000주를 팔았다면 1100주를 살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투자하다 보면 이게 투자 수익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임박한 것 같아요. 지금 뭐 10만원대에서 이제 눌림목을 보이거든요. 여하튼 간에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원래 그 작년에 이미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영업이익 전년 2019년 대비 100%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에 원래 100% 올랐어야 돼요. 그런데 억울하죠. 이게 코로나 피해를 겪으면서 억울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올해가 아니죠. 작년 12월서부터 그런 억울한 부분들이 소급 적용되면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거든요. 저는 2021년도 장세 중에 핵심은 뭐냐면 턴어라운드예요. 턴어라운드는 이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주가 턴어라운드죠. 그 턴어라운드 중에서 포괄적인 거, 실적도 포함되고, 뭐 사업 다각화도 포함되고, 그 중에서 저는 단연코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고라고 봅니다.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이상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만원 정도가 10만원이 뭐 강력 저항 지지선은 되겠죠. 그런데 똑같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께서 받아들일까, 개인적으로. 이거를, 와, 진짜 이게 대단하다. 이 정도라면 진짜 얼마까지 가겠다. 그런 확신과 소신, 그 다음에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이고, 그 스쳐가는 얘기로 어설프게 우리가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우리가 매수할 때 매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떤 그 트레이더가, 매매자가 어떤 확신, 소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특히 저는 자세라든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도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그 종목을 갖고 있느냐. 아무리 많이 사더라도 우리가 홀랑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태도가 잘못된 거죠. 자, 하여튼 그 뭐 각설하고 저희가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입 금액은 3개월에 150만 원, 6개월에 250만 원, 400만 원인데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 목적은 사실 그 영업이죠. 그 영업은 저희에게 굉장히 소중하니까 가끔 댓글을 보면은 좀 이제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업은 너무나도 제가 신성한 거예요. 저도 주식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주식은 사실 그 제가 본질이 아니고 제가 비즈니스가 이제 본질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가입한 분에게는 저희가 많은 어떤 그 성과를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좀 그 우리가 우호적으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보 제공 내용은 다음 것 같고요. 입금을 해주시고 제 전화번호니까요. 입금하시고 그 본인 서남을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뭐 장이 다 끝나가니까 내일 아침에 가급적이면 장 시작 전에 인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또 현재 어떤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갖고 가야 될지 앞서 카카오도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는데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말씀드렸는데 문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라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